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화의 식관조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의 물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화는 뭐 이렇게 모닥불이나 아니면 레이저 같은 인공적인 불, 여기 촛불 또는 일본 순사 뭐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 글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모든 일간이 다 그러긴 하지만 유독 이 정화는 그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사주를 배울 때 저희 스승님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주에서 정화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정화라는 글자를 잘 이해만 한다면 거의 뭐 사주 공부를 하산해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들었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정화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아주 그게 이제 묘미인데, 여기 보면 어쩔 때는 이게 모닥불 역할도 했다가, 또는 뭐 촛불도 됐다가, 또 이렇게 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강인한 모습도 나오고, 연약한 촛불의 모습도 나왔다가, 또는 뭐 경신검을 보게 되면 어떤 레이저로서 가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정화라는 글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정화는 뭐냐면 일단 인공불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화는. 그래서 한 번에 확 타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태양과 같은 양은 이게 그냥 밝고 환하거든요. 그래서 밝고 환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병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확장의 신이라고 합니다. 확장의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장이라는 것은 자꾸 부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주 많이 봐드렸던 고객분 중에도 병화가 있는데, 이분들이 소문을 정말 많이 내줍니다. 예, 소문. 그래서 거의 병화 한 명이 다 소문 낸 것 같아요. 유독 제가 해석해보면 병화 두 분이었네요, 지금까지. 두 분이 유독 소문을 정말 많이 내줘서 아주 많이 제가 이득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소문을 잘 냅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소식을 잘 전하고, 태양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공평무사합니다, 다. 그래서 정말 병화 인간들 인간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사주 공부할 때 그 삼국지 중에 뭐 장비가 병화라고 그 어떤 책에 나와 있었는데, 한의학을 하셨던 분이 쓴 책인데, 그래서 되게 병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게 사주를 제대로 공부해보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오행 중에 병화가 최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정화입니다. 저는 정화로 태어났는데 해월 정화입니다. 해월. 그래서 한겨울에 저는 이제 뭐 촛불, 뭐 모닥불 이런 걸로 태어나서 지금 사주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생에 만약에 있다면 저는 병화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진짜. 병화, 한여름 병화가 저는 갈망하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병화는 확장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풀리는 특성이 있고, 생명이라는 거 하는 가불목의 성장을 돕습니다. 근데 이 정화는 달라요. 정화는 뭐냐면 축소의 신입니다. 병화와 정화는 완전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물건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건을 작게 만든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전기전자, 뭐 반도체 이런 쪽에 근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주대에서 정화가 희신인 사주들. 저는 무엇을 전공하면 좋나요? 얘기하게 되면 반도체, 삼성 반도체로 가라, LG. 아니면 화학, 공학,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정말 복잡다단한 특성이 있다. 근데 정화가 항상 그러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화는 일단 계절을 잘 얻어야 됩니다. 계절을 잘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계절을 잘 얻어야 하면서 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뭐냐면 요구하는 글자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글자가 무엇일까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용신입니다. 이게 용신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는 유독 다양한 종류의 글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4차 사주를 폭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에는 정화의 식관조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와 간목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정화는 모닥불. 일단 저는 많은 상 중에서 이 모닥불이라는 개념을 한번 갖고 가보겠습니다. 정화는 모닥불인데 모닥불 옆에 간목인 나무, 장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연료가 있는 간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화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화력이 살아나는데 화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얻게 되면 너무 좋은 상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정화와 간목을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인가요? 그분의 생년월일을 한번 뽑았었는데 이런 구조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토가 있었나 기억이? 하여튼 정화와 간목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기억이 나는데 머리 총명 쭉쭉쭉 나오죠 해석들이. 그래서 정화와 간목은 식간 조합 중에 너무나 좋은 구조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근데 정화와 간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또 하나의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사주가 이런 구조인데 경금을구조죠. 이게 좀 미안하지만 이게 꽝돼버린 사주입니다. 정화가 간목을 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경금까지 봤으니 이게 좋은 사주냐는 거죠. 꽝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러지만 저놈의 을목 하나 때문에 그죠? 연간에 사주가 정말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생 남에게 의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갑정경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연의 이 한 글자에 의해서 사주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일단 자 정화가 이제 을목을 보는 경우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걸 한번 갖다 놓고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장작불인데 장작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정화와 을목은 아주 가는 가지입니다. 가는 가지, 꽃을 갖다 태우게 되면 이게 타나요? 타질 않습니다. 이제 물론 계절에 의해서 달라지긴 하는데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능력이나 공부에 비해서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주가 바로 제 사주가 이렇습니다. 제 사주가 이런 구조인데 여기 모토가 있는데 이게 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 사주는 잘 오픈 안 하는데 이 정화 옆에 을목 하나, 간목까지는 좋죠. 네. 이게 참 제 사주를 제가 이제 정하기 때문에 제 사주는 거의 1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모든 일간 중에 유독 자신이 있어 하는 일간이 있는데 그게 갑을정, 갑을병정 중에서 정화는에 대한 사주풀이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게 을목이 붙어버리게 되면 정말 평생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되는 일이 없다. 꼭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꿈과 희망, 목표로 하는 꿈과 희망을 이루거나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라고 해서 100%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글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을목이 있는 게 어딥니까? 일단 정화는 일단 목이 있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목에도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등급이 매겨지는데 좀 아쉽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와 을목을 보게 되면 어찌든지 이 을목,
약간 쓴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쓴목을 태운다. 태우기 때문에 눈물이 많다. 제가 그래서 눈물이 많습니다. 뭐 등등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또 마음도 여리죠, 이런 사람들. 정화, 이제 병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모닥불인데, 모닥불이, 이 병화를 뭐 태양이라고 보게 되면 감이 잘 안 나오는데, 뭐 태양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대낮, 한낮에 모닥불이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화와 병화는 병화와 정화의 관계처럼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불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둘이 서로 존재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인자가 못 되는 거죠. 제 1인자 사주가 안 되는 겁니다. 뭐 1인자가 안 되는 것은 최고가 못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통분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무토를 보는 경우인데, 정화가 무토를 보게 되면 높은 산에서 홀로 불을 피우는 모닥불의 형상입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병화 마찬가지로 무토인 먼지가 정화의 힘을 뺀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힘을 뺀다.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무토의 정화인데, 이게 제 사주거든요. 이제 무신신데, 이 사주에 대한 해석을 저도 이제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사주 공부를 하는지, 저 무토 하나 때문에 사주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높은 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높은 산에만 가면 마음이 편한지 알겠더라고요. 저 무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무토를 보게 되면 높은 산에서 홀로 빛나는 모닥불, 촛불, 뭐 기도의 형상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관심이 많고 뭐 등등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기토를 보는 경우, 정화가 기토를 보는 경우에는 이 기토는 뭐냐면, 기토는 습토로서 논밭, 뭐 사거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불을 모닥불이나 촛불을 켜도 사거리에서 불을 켜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통변하겠습니다. 기토의 정화, 이게 누구 사주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사주계에서, 역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부산 박도사님의 사주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정화 기우시거든요. 저는 정화의 무신신데, 같은 사주를 공부를 해도 정화의 기토 있는 사람이 손님은 뭐랄까 표현, 손님은 더 많습니다. 손님이 많이 붙게 돼 있어요. 장사나 영업을 하게 되면 사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찾는 사람만 찾습니다. 손님이. 그래서 한 번 찾는 사람만 계속 그냥 단골 고객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토와 기토라는 게 아주 이게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가 시에서 무토를 보는 분과 기토를 보는 분, 옛날 부산 박도사님의 사주라고, 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부터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까지, 뭐 고 이병철, 고 정주영, 사주 감명 안 한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왜 산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 촛불이라는 게 산으로 가지 않고 길가로 나왔죠.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님은 더 많습니다. 근데 정묘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묘유충 때문에 이게 반드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무슨 문제냐면 건강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화가 무토를 보는 사주, 정화가 기토를 보는 사주, 또는 월에서 무토를 볼 수 있고 월에서 기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각각 해석이 판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번에는 경금을 보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주가 일단 좋습니다. 정화의 임무가 뭐냐? 정화는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나무를 보호해라. 보호?
아까는 제가 분명히 태운다고 그랬는데 태우면서 보호합니다. 이 작용의 해석이 주변 글자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이 정화가 경검을 보게 되면 경검을 녹이려고 노력합니다. 경검을 자꾸 녹여야 돼요. 이 정화는. 그래야만이 경금을 신금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레이저,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원석을 보석으로 가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읽게 되면 아주 사주가 타고난 복은 좋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여자 자영업자의 사장님의 사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첫마디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주가 지금. 아주 성실하죠. 예, 아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돈 벌려고. 그래서 여성분이지만 당연히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정화가 경신을 보게 되면 근면 성실을 한 거는 따놓습니다. 단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신금은 좀 달라요. 신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실하다? 그게 과연 맞는 해석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정화가 경금을 보는 경우는 이 정화가 간목을 보는 구조와 해석이 너무나 좋다. 정화는 무조건 간목과 경금을 봐야 됩니다. 정각경의 구조. 이게 사주의 정화의 귀격의 기본 조건. 궁통보감에도 나와 있고 실제 임상을 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맞는 구조들. 여기에 가서 경금이 있고 여기에 정화 있고 간목 있고 이런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화가 신금을 보는 경우인데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신금은 근본적으로 완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또는 열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화가 나타나게 되면 신금을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녹인다라는 것은 재산을 내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지지가 여름이라는 계절 한해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겨울이나 이런 계절은 또 해석이 약간씩 다르는데 근본적으로 정화가 신금을 보는 구조들은 재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보는 구조와 또 이어서 나오겠네요. 정화가 임수를 보는 경우, 임수가 나오는데 임수는 근본적으로 물입니다. 물인데 이러한 물이 정화라는 모닥불과 서로 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빛이 나질 않습니다. 일단 정화의 빛이 움츠러든다. 이렇게 해석을 갖게 되면 됩니다. 정화가 개수를 보는 경우에는 개수는 을목나 병화 때도 말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비를 막고 있는 정화, 모닥불, 촉불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 요 사주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여기가 병의 신이었나? 예, 이런 구조 같은데 개묘시였죠. 정묘 그리고 신이었나 같은데 신해년에 병신월 정묘일에 개묘시 이게 여성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제 저한테 방문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통밥으로 딱 보게 되면 그냥 이혼 사주거든요. 이 사주는 여자 사주에서. 그래서 이혼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인데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개묘시 맞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이 사주가. 이 개수도 문제고 이 병화가 신금을 합한 것도 문제고 해수가 있는 것도 문제고 신금이 있는 것도 문제고 묘목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은 언급은 안 했지만 좀 이런 사주들이 가정사가 반드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 좋은 사주의 형태가 속하는데 이 정화 개수 만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 월간이나 연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또 괜찮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세자 조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진도를 좀 빨리 빼려고 가볍게 한번 훑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주변의 글자,
이 칼참 무사의 모습이 있는데 정화가 국을 잘 만나게 되면 이런 경찰 계통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근본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보면 다 정화 현상들이거든요. 나 홀로 꿋꿋하게 빛을 내고 있잖아요.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마음이 따뜻하고 여리고 대표적인 게 정화니까 이제 저기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했던 이선희 씨 사죠. 그다음에 아이유 또 쯔이 그래서 트와이스 쯔이 같은 경우도 정화죠. 근데 다 각각의 쓰임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 그릇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